불안하니까 변호사한테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있죠. 괜찮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윤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소송 중 변호사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믿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내 소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변호사님께 연락을 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럴 때 언제 연락하면 좋을지, 네. 뭐 계속 연락해도 되는지, 혹은 연락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은지, 또 만약 사건 진행 과정에서 뭔가 좀 변곡점이 생겼을 때 네. 어떤 때 이제 어떻게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선 먼저 이제 변호사님과의 연락은 네.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 바이 변호사라고 봐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들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7시 뭐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거는 그 상대방 변호사 입장에서도 조금 연락을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되면 약간 마음에 부담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평일 업무 시간에 한해서 웬만해선 연락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제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재판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상담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문자나 뭐 카톡이 된다면 카톡 메시지를 먼저 남기시고 어떤 부분 때문에 뭐 연락을 뭐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남겨주시면은 변호사들이 확인하고 연락을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재판을 하다 보면 네. 우리가 서면을 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서면이 이제 도달하기도 한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의 서면을 받게 되면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변호사님과 소통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이때는 뭐 어떤 이야기, 또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로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이 어떤 반박 서면 같은 게 왔어요.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또 재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전화를 하셔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 또 변호사들이 아무래도 이 사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전화로 막 설명을 먼저 하신다기보다는 보통은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의 서면이 오면은 바로 의뢰인한테 전달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면을 전달하였다라는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걸 남기는데 그걸 보시고 반박을 해야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리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사실관계는 이제 서로 말하는 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정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시고 또 이거를 증명할 만한 증거, 뭐 카카오톡 대화라던가 뭐 녹취록 있다면 녹취록, 뭐 사진이라든지 뭐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구체적인 증거를 같이 정리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내주시면서 이 내용으로 반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변호사 입장에서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네. 불안하잖아요. 상대방 말이 뭔가 맞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이게 잘 되나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막 이제 나의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다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하소연을 그러니까 많이 하시게 되는데 변호사의 기본 자질 중에 하나가 공감이긴 해요, 사실. 왜냐면 의뢰인이랑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있고 신뢰가 있으니까 수임도 하게 되는 건데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자면요. 보통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하소연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변호사님한테 화를 내는 그런 의뢰인들이 있거든요. 연락을 할 때 뭐 앞뒤 다 자르고 상대방 이렇게 제출하는데 저희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이미 화가 나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심의 의사는 내 사건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사건 조금 더 신경 써줘 일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변호사랑 의뢰인 간의 관계는 서로 믿고 신뢰하는 내 편의 관계인 거고 변호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뢰인의 일을 대신 싸워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도와주는 사람한테 화를 내면서 일을 잘해달라고 하는 것과 독려를 해주신다든지 또 뭔가 좀 믿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변호사 사람이다 보니까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변호사들도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더 힘을 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내가 고용한 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한수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는 네. 좀 소송 중에 선임 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를 네네. 좀 보여주시되 자료를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믿어주시는 그런 거가 조금 더 변호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의뢰인분들이 증거나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는 생각보다는 소수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할 때는 이제 우리가 딱 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요것만 딱 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의뢰인분들 중에서는 왜 이건 안 냈느냐, 이건 다 줬는데 왜 안 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자료가 어떻게 중요성을 가질지 뭐 아직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 선임하신 변호사님의 좀 판단을 보고 이게 좀 소송에 필요한 자료이고 나머지는 지금 당장은 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예비적인 자료다 이런 의견을 줄 때는 좀 그런 의견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믿어주시는 게 조금 더 변호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의 말을 딱 들었을 때 네. 이분이 진짜로 피해를 받았고 엄청 억울함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는 제가 마음이 가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몰라요. 저도 속았는데 상대방 서면을 봤는데 막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형사사건에서 저희가 주로 많이 당하는 거긴 한데 분명히 억울하다고 해서 저희가 무죄 주장하고 있는데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사실 변호사한테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은 건데 네. 불안하니까 변호사한테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처음에는 경우도 괜찮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속으로는 사실 변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사라지기도 하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한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리고 변호사를 좀 많이 믿어주고 좀 같이 잘 해결해보자. 우리 한 팀이다. 이런 느낌을 주시는 분을 만났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언제 연락을 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또 더 마음을 가게 만들었던 의뢰인분들의 모습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